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12% 올라서 29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강했거든요. 거의 고점을 보시면 2998까지 가면서 네, 3000을 아깝게 못 찍었어요. 네, 거의 3000을 갔었는데 이 정도면 거의 2% 가까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상승폭을 다 되돌리고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2,900 넘어서는 외국인이 안 삽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000억 팔았고요. 가격적인 부담은 확실히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모멘텀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지수가 올라오니까 다시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좀 상승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식시장에 그래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나스닥이 1.5% 올랐어요. 네, 오랜만에 그래도 나스닥이 조금 크게 올랐고요. S&P는 0.94%, 다우는 0.7%대 정도 올랐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S&P 500 기준으로 사상체육가 한 2% 남겨두고 있는데 뭐 뚫을 듯 참 뭐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지금 아주 뭐 그 나쁜 거는 아닌 게 이 주도주들이 있어요.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팔란티어가 3% 상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장중에 거의 뭐 5% 가까이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상 초가는 계속해서 지금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좀 워낙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네, 쉽게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나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것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도 보면 계속 좋아요. 엔비디아도 2% 가까이 오르면서 144달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가 가시권이거든요. 153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엔비디아도 상당히 또 그 기대감이 네,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AMD가 거의 9% 가까이 이렇게 올랐어요. AMD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 AI 가속기 시장에서 처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경쟁자기는 합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도 이런 AI 칩들을 또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어가지고 네, 뭐 엔비디아랑 조금이라도 경쟁이 된다고 하면 AMD도 상당히 그래도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는 항상 AMD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좋아요. 마이크론도 어제 3.7% 이렇게 오르면서 거의 120불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 이렇게 흐름이 좋다는 거는 네,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요. 다른 빅테크들도 다 좋았습니다. 메타도 2.8% 오르면서 700불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좋았어요. JP 모건이 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카드사들 좀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좀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른 섹터들이 좀 약하기는 했어요.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약보합 수준이었고요. 헬스케어 섹터가 또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섹터는 보합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에너지 섹터 빠진 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WTI가 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게 석유값이 아주 급등을 하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WTI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77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뭐 70불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태고요. 뭐 70불 밑으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게, 확실히 지수가 3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좀 우리 시장 지금 주도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보면 장중에 6만 4천 원, 네, 까지 갔었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강했다가 네, 하락 반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뭐 보합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지금 추세가 이 정도 가지고서는 꺾였다고 볼 수가 없죠. 네, 여전히 추세 살아 있는데 다만 너무 지금 좀 오버슈팅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다른 뭐 조선이나 이런 쪽도 거의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2.8% 빠졌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빠졌고요. 네, HMM 같은 경우도 5%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요. 방산주 쪽도 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6% 빠졌고요. 현대로템도 약보합 수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다 좋았던 이런 섹터들인데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에요. 확실히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조금 빠진 거라서 여전히 뭐 모멘텀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8% 올랐어요. 네, 그래서 조선주가 오늘 좀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네, 하나오션은 또 혼자 이렇게 좀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반도체가 좋았던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가 사상 초과를 뚫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점 보면 26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아침에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하이닉스도 사상 초과 넘어가니까 네,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은 거의 다 되돌렸고요. 그래도 뭐 그렇게 흐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뚫고 다시 가면 네, 하이닉스 또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랑 뭐 이런 AI 반도체들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니까 여전히 좀 뭐 기대가 이렇게 남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6만 원 가까이 갔다가 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그 정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오늘 좀 우리 증시가 변동폭이 좀 크기는 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이 일봉인데 아래 위로 이렇게 상당히 길죠. 네, 그만큼 지금 고점에 대한 경계도 확실히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치고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뭔가 무너진다고 하면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이게 이렇게 쉽게 죽는 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좀 횡보를 했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이런 뭐 시장 동향이 그렇게 지금 뭐 깔끔하진 않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에 대한 지금 우려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아직 뭐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하면 네, 코스피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도 만약에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네, 코스피 다시 또 상승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